안녕하세요. 사연 속 철학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즐거운 삶을 배우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작은 실천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연입니다. 오늘 함께 할 사연과 철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림의 미학.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버리면 행복이 보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마음 비우기 철학. 보이지 않는 짐. 어느 70대 할머니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짐을 정리하다가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옷장 앞에서 문을 열자 30년 전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첫 직장 다닐 때 입던 거야. 이건 남편이 사준 거고, 이건 애들 결혼식 때 입었던 거야. 모든 물건에 기억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이사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옷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 집에는 공간이 부족한데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다 가져갈게요. 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집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옮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읍니다. 물건을, 관계를, 기억을, 감정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버리기엔 아까워. 이건 내 인생의 일부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노자는 2000년 전에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착이 곧 고통이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 어떻게 버려야 할까? 그리고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오늘은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버림의 철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 욕망의 흔적. 우리가 쌓아온 것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물건이 쌓이고, 관계가 쌓이고, 기억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쌓는 것이 곧 성장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그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 가득한 물건들, 20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한 옷장, 먼지 쌓인 그릇과 책들, 그리고 마음속 가득한 것들,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 받지 못한 인정에 대한 억울함,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노자의 통찰. 욕망이 만드는 불행.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으려는 욕심보다 큰 것이 없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더 좋게를 추구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더 높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얻기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과거에 얻은 것들을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이건 내가 이룬 것들이야. 이걸 버리면 난 뭐가 남아?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선불교의 가르침. 집착이 곧 고통?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집착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물건에 집착하면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관계에 집착하면 떠날까봐 불안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지금이 고통스럽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 버리지 못하는 것들. 박할아버지는 75세입니다. 서재에는 책이 가득합니다. 평생 모은 책 2,000권. 하지만 최근 5년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책들이 내 인생이야. 책장 앞에 서면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 승진하던 날, 인정받던 순간들.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 때문에 박할아버지는 서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김할머니는 68세입니다. 30년 전 딸과 크게 다퉜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도 그날의 말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저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딸이 먼저 사과했었다면.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를 쥐고 있습니다. 딸과 만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김할머니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억울함을, 미운 감정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 관계의 상처를 버리지 못하는 분, 과거의 실패를 버리지 못하는 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지 못하는 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버려야 진짜 나가 보입니다. 2장. 버리기의 단계. 내면 정리 철학. 미니멀리즘이 노년에 필요한 이유.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더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빼기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는 가지를 뻗고 잎을 피웁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모든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노년도 같습니다. 삶의 겨울에 우리는 떨어뜨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버리기의 4단계. 비우는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급하게 버리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단계를 밟으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관찰하기. 먼저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물건을 돌아보십시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이 물건을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지? 이것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평화를 주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아 가는가? 감정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가? 관찰만 하십시오. 아직 버리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2단계. 인식하기. 관찰했다면 이제 인식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구나. 물건이든 관계든 감정이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인식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옷장 가득한 옷들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만날 때마다 피곤하구나.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구나. 인식이 생기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3단계. 내려놓기. 이제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짜 가지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 이 물건에게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이제 보내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십시오. 관계를 내려놓을 때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감정을 내려놓을 때 이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내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4단계. 머무르기. 비운 후에는 그 빈 공간에 머무르십시오. 급하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선불교에서는 공의 상태를 말합니다. 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빈 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빈잔에 물을 담을 수 있듯 빈 마음에 평화가 담깁니다. 비운 후에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이 찾던 평화입니다. 노자의 지혜. 덜어냄의 풍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더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낸다. 지식은 쌓는 것이지만 지혜는 덜어내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또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진짜로 풍요롭다.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이 적으면 관리할 것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적으면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적으면 만족하기 쉬워집니다.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선불교의 비움. 비워야 채워진다. 선불교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깨달음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사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도 선사는 계속 차를 부었습니다. 차가 넘쳐 흘렀습니다. 학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스님, 그만 부으십시오.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선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잔과 같소.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담겠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평화도, 기쁨도, 자유도 빈 공간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비움은 곧 채움입니다. 3장 관계, 소유, 기억, 버리기 실전. 관계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길 시간입니다. 버려야 할 것. 첫째,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그래도 친척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안 만나면 예의가 아니니까.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관계.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관계에 그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둘째, 과거의 상처와 미련.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30년 전 그 일이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잊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셋째, 인정받으려는 욕구. 나를 이해해줬으면, 나를 인정해줬으면,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 이것도 집착입니다. 노년에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소유에서 버리는 법. 1단계. 1년 규칙. 물건을 볼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1년간 이것을 사용했는가? 만약 아니라면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2단계. 공간 최소화. 공간이 넓으면 자연히 물건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공간을 줄이면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줄면 마음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3단계. 기억은 사진으로. 이 물건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이것이 버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물건은 버려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이 가진 의미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기억에서 버리는 법. 심리 정리 프로세스. 후회 버리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척합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방법. 노트를 꺼내십시오. 내가 후회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적으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나를 용서한다. 죄책감 버리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해줬어야 했는데, 죄책감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해줘도 항상 더 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억울함 버리기.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평생 피해자로 살게 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내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전 루틴. 하루 5분 비움 훈련.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비움 훈련을 소개합니다. 아침 루틴 2분.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버릴 것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물건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랍 속 오래된 편지를 정리하겠다. 오늘은 어제의 화를 내려놓겠다. 저녁 루틴 3분.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내려놓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노트에 적으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내려놓으니 마음이 이러했다. 이것을 30일만 반복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4장. 비움이 주는 새로운 자유. 관조의 상태. 노자와 선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상태가 있습니다. 관조. 관찰하며 비추는 마음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상태.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입니다. 비웠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잡념이 가득하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비움은 무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무소유가 주는 자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소유가 많으면 자유가 줄어듭니다. 물건을 관리해야 하고 도둑이 들까 걱정하고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소유가 적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걱정할 것이 줄어들고 관리할 것이 줄어들고 잃을 것이 줄어듭니다. 심리적 회복의 단계. 비움을 실천하면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1단계. 가벼움. 처음 느끼는 것은 가벼움입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네. 물리적으로 짐을 줄였을 뿐인데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2단계. 고요함. 가벼워지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합니다. 3단계. 평화. 고요함이 깊어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도 없어도 괜찮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비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비워서 생긴 공간에 들어오는 것. 집을 비우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을 비우면 무엇이 생길까요? 평화가 들어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합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새소리,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들어옵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과거의 후회로부터,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옷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할머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다 버릴 순 없어.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은 할 수 있겠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물건 하나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펜 한 자루, 오래된 영수증, 깨진 단추, 그리고 조금씩 큰 것으로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사용하지 않는 그릇. 3개월이 지나자 집이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무게였구나. 이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공기가 잘 통합니다. 마음도 잘 통합니다.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쌓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쌓았습니다. 지식을, 경험을, 물건을, 관계를. 그리고 이제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선불교의 한 선사는 임종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본래 빈 것을 알았더라면 평생 짐을 지고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물건을, 집착을, 후회를, 억울함을, 욕망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버리면 행복이 보입니다.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은 물건 하나,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집착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움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움은 하루하루의 연습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의 마지막 시간이 짐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집착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